네, 저기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변화가 투자 시장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도 늘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인기 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 2인 가구죠. 전 세계적으로도 양상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쯤에는 15.5% 정도의 1인, 2인 가구의 어떤 증가율이 보였다고 하면은 2016년도부터 쭉 이제 2020년도까지죠. 보시면은 이제 30%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략 한 전체 가구 수의 665만 가구 정도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의 가구 원수는 이제 하락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1, 2인 가구 비율이 늘어난 만큼 대형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도 대형 평형수에서 소형 평수로 어떤 이렇게 바뀌면서 소형 평수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이제 몰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는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가 있고 주택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등록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그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를 볼 텐데요. 예전에는 이제 수익형 상품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시세, 차익과 수익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접근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투자의 어떤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어떤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수익형과 그리고 차익형까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보통 1.5룸에서 2룸 정도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 증가수에 따른, 그리고 20, 30대 정도가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율이 좀 높습니다. 또한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향 방향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을 갖다가 조금 낮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층에 대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보통 이제 높은 층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남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층이나 높은 층이 비소원한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적게는 한 200에서 3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많은 투자를 해도 똑같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하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입지죠. 입지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큽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통에 대한 입지, 그리고 역세권을 도보 이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이죠. 은행이라든가 관공서, 그런 어떤 기업들이 가까이 있는지, 이런 입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죠. 이런 부분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이제 필요하죠. 보통 10년 이상이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이 슬슬 나기 때문에 수선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그 미만, 10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최초 혹시 분양 시점이나 또는 혹은 입주 시점에서 10년까지
어떤 유리한 부분이겠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감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탄력적으로 임대라든가 전세가가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자죠.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과 주택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후 20일 이내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입니다. 등록은 물건지 세무서에 등록한 게 일반 사업자고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구청, 거주주구청의 주택과에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그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오피스텔로 취급이 되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죠.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또한 이제 그 부가세 환급이죠. 부가세 환급은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 환급이 되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큼 환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이제 없죠. 그렇지만 부가세가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제 취득세에 대한 어떤 감면인데요. 보통 이 감면은 2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85% 이제 감면이죠.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한 3년 정도 더 연장이 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다른 점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입 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가 적용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주 용도 임대 그리고 운영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 임대 기간이 이제 10년이죠. 10년이 이것도 주택임대 사업자도 10년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에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임대 기간 남아 있는 거를 알고 포괄 승계 조건으로 매수를 해서 그 매수하신 분이 그 조건을 채워준다고 하면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겠고요. 이 역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